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요.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제 능력도 부족해서 생활이 빠듯하긴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내를 만난 건 늦은 나이였어요. 40이었죠.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아내를 보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그냥 눈이 마주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죠. 아내는 39이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정말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당신 드실 것도 아껴가면서 저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셨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죠.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셨고 아내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결혼식은 생략하고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신혼여행도 전주로 다녀왔죠.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저도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일용직 일을 했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힘들었지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하루 일당이 좀 더 나왔거든요. 아내는 몸이 약했어요. 결혼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낮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고생한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죠. 아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웃으며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놨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그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반지하 투룸에서 살았어요. 햇빛도 잘 안 들고 작았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요. 저도 당연히 원했어요. 우리 둘만의 아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였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임신했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완전한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내도 계속 편의점 일을 했어요. 제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입덧도 심하지 않고 몸도 괜찮다면서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당분간 일을 못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어두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고 필요한 것만 샀어요. 그리고 열심히 모은 그 돈으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반지하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햇빛도 안 들고 습하니까요. 새 집은 2층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거실도 있고 방도 2개였죠. 이사하는 날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실에서 아기 뛰어노는 모습 상상된다면서 행복해했어요. 아내는 임신 5개월까지 편의점 일을 했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그만뒀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집에서 푹 쉬면서 출산 준비하면 되니까요.
아내는 매일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게 신기하고 좋다고요. 태동을 느낄 때마다 저를 불러서 손을 배에 대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비로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곧 태어날 아기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주말에는 아기 옷을 사러 다니기도 했어요. 아내는 임신 6개월이 됐을 때도 여전히 건강했어요.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우리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해준 아침을 먹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 정기검진 가는 날이라고요. 저는 같이 가고 싶었지만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현장은 좀 멀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죠. 오후 4시쯤 됐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11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이었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현장을 뛰쳐나왔어요. 반장님께 사정 이야기하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아내랑 아기 지켜달라고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어요.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응급실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저한테 다녀오라던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행복해하던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병원 검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다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주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내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 옷, 아내 물건들, 준비해둔 아기 옷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폐인처럼 살았어요. 일도 안 나갔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집에 누워서 멍하니 있었죠. 가끔 아내 옷을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가끔 일을 나갔다가도 금방 그만뒀어요. 집중이 안 됐거든요. 자꾸 아내 생각이 나고 아기 생각이 났어요. 돈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월세를 못 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다시 반지하로 내려갔죠. 아내랑 같이 살던 집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나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내가 어떤 아이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만약 태어났다면 2살쯤 됐을 나이였죠. 꿈속에서 아내는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기도 웃고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아기랑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점점 멀어졌어요. 꿈에서 깨어나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제게 살라고 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하던 현장에 연락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냐고요. 다행히 받아줬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니 조금씩 달라졌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잡생각이 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하고 받는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내니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내 생각도 많이 났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현장 사람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눴죠. 1년쯤 지나니까 제법 괜찮아졌어요.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어요. 일용직이다 보니 일이 없으면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어요. 아껴 쓰고 모으고 그랬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면 뿌듯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아내가 떠난 지 4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제는 많이 무뎌졌어요. 물론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어요. 그때였어요. 길을 건너려던 아이가 헤드셋 같은 걸 끼고 있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달려가서 아이를 옆으로 밀쳐냈어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갔어요. 완전히 부딪힌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아이는 놀랬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딱 봐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 보였죠.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대로 가버렸어요. 뺑소니였어요. 순간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도 이렇게 당했구나 싶었죠. 저는 일단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다행히 조금만 가면 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손목에 찰과상이 있고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다고요. 간단히 치료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제가 안 밀었으면 오토바이에 정통으로 부딪혔을 텐데요.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휴대폰에 자기는 청각장애인이라 들을 수가 없다고 오늘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어서 보여줬어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청각장애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서 보호자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도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다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내 생각도 많이 났고요. 다음 날 평소처럼 일을 나갔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오후에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에 섰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제 앞을 막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비켜서려고 했어요. 그때 차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내렸어요. 어제 그 여학생이었어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괜찮아 보였어요.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졌냐는 표시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운전석에서 또 누군가 내렸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게 인사했어요. 딸을 살려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어제 연락받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가신 후라 인사도 못 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가 계속 고맙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안 도와줬으면 큰 사고가 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정남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낯이 익었어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 기억하냐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민수라고요.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였어요. 맨날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죠.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요. 제가 도와준 여학생이 민수 딸이었다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뭐 하고 지냈냐며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민수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오토바이 사고로 아내와 아이를 잃었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어요. 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뭐든지 보답하고 싶다고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연락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너무 고마운데 친구끼리 돈을 주기는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지금 하는 일보다 자기 회사에서 일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수입도 더 좋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회사에서 뽑겠냐고. 학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성실하게만 해주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평생 일용직만 하다가 처음으로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민수 회사는 작은 물류 회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물론 로또라도 당첨돼서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고,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외로움을 달래줄 가족 같은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함께할 사람,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내와 아이를 잃고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